네. 벌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이제 벌써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지웅 대표님을 제가 처음 본 거는 그 대한민국 체인지 메이커라는 그런 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잠깐 또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또 대한민국 체인지 메이커 복지 분야 제1회 대상 수상자였고요. 2회 대상 수상이 무슨 분야였죠? 우리 대표님은? 환경 분야. 네. 저도 환경 복지 분야였던 것 복지 같습니다. 분야, 복지 분야. 같은 복지 분야네요. 네. 네, 제가 1기, 여기 2기 네. 분이세요. 근데 이제 저야 뭐 비영리 쪽에서 한 거지만 우리 대표님은 이제 소셜 섹터 영역에서도 영리로 하신 거잖아요. 특히 그 되게 이제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산들산들 엎드린 코리아가 잘하고 있는데 그 소비를 통한 어떤 기부 문화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하나를 사면 하나를 이제 기부하는 것들을 되게 선도적으로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움에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좋은 자문을 네. 좀 구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재밌는 예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대기업에서 임직원 용도로 생리대를 1억 원어치 기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기업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좋은 일은 얘기하셔야죠. 네. 네, SK에서 1억 원어치 기부를 구매를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1억 원어치 기부하면 1억 원어치 생리대가 기부가 되거든요. 구매하신 거 말고. 그러면 1+1이니까요. SK에서는 1억을 구매하신 거고. 구매하고 1억을 기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부는 NGO 단체로 되는데 네. 이제 NGO 단체랑 그 SK가 각각 이제 1억, 그 다음에 기부 1억이 된 거고요. 네. 저희가 거기다가 또 1억 원어치 생리대를 추가 기부해서 총 3억 원어치 생리대를 기부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NGO랑 뭔가 좋은 그런 복지단체들과 협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기부가 아니라 임직원용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지금 현대자동차 모든 공장과 본사 여자장실에는 지금 산대산 생리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임직원분들이 생리대 사는데 사실 여성분들은 아시다시피 생리대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임직원들이 막 그걸 생활할 때 가져다 쓰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1,700장을 쓰시면 현대차가 그 1,700만 원어치의 생리대를 구매하시면 저희가 현대자동차 이름으로 1,700만 원어치의 생리대를 기부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기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NGO랑 좋은 협업 관계를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그게 뭔가 하나의 ESG 레포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한테 하라 그러면 이게 금전적인 부담이 되는데 그렇죠. 기업은 복지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사회공헌의 측면에서. 그리고 임직원들에게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뭔가 되게 놀라셨던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임팩트가 크다고? 그렇죠. 임팩트가 되게 크잖아요. 기업도 뭐 자기네들도 하지만 또 그만큼을 매칭 펀드처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요즘에 생리대 자판기도 기업이랑 같이 하고요. 생리대 자판기는 하나의 광고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설치해 드린 겁니다 라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생리대를 아이들이 가져가면서 또 그 기업을 기억하게 되고 저희가 늘상 하는 얘기가 기업들 담당자분들을 만나면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거 혹은 주는 게 어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저는 아이들에게 기부하거나 준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들은 잠재적 고객들이고 그들이 13세부터 16세, 17세, 18세가 넘어가면 이제 성인들이 우리의 고객들이 된다.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고객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고객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세움이랑도 뭔가 꼭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사람들이 재소자 자녀라고 하면 불편해하지? 저는 남자가 생리대 만드는 것도 불편해. 전 이게 편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회적 게임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 대중들의 편견이랑 싸우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저는 어쨌거나 군에서 직업군인을 했으니까 저는 그때 화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기업과의 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들이 임직원분들에게 이런 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돼요 라고 하면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도 만들지만 그런 문화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들의 또 가정에 자녀들도 있을 거고 그들이 또 인식 속에서 스며드는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임팩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은 콜라보레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혹시 이게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 하도 안 팔리다 보니까 네. 네, 혼자 독학하고 책 읽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그냥 이렇게 뼛속부터 이렇게 있는 건가 봐요. 네, 아닙니다. 네, 참 부럽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부럽다는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크라우드 펀딩도 많이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최다 아이템으로 최고 펀딩 기록을 갖고 있어요. 한 25억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을? 크라우드 펀딩으로만 이제 네. 순수 매출이 25억 정도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면 생리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지분을 VC한테 팔 수도 있지만 그러면 돈은 조금 받고 지분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 지분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팔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9명이 모인 적도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그리고 네. 생리대를 처음 만들 때도 첫 발주비를 네. 저희가 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5,900원에 팔 건데 저한테 5,000원을 투자해 주시면 네. 제가 첫 생산해서 첫 번째 물건을 제가 편지랑 같이 먼저 보내드릴게요. 그럼 사람들이 초기 비용을 막 대주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약간의 공동구매 형태가 지금의 크라우드 이제 대중들이 하는 펀딩,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그런 스토리텔링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이 정말 대단하죠. 그게 지금 컨텐츠 스토리를 잘 만드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되게 빈약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어쨌든 그 깔창생리대 사건이 나고 그런 사회적인 이슈랑도 되게 같이 맞물려서 그리고 또 대표님의 그런 고민 출발에서도 잘 맞은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캠페인도 또 하시잖아요. 그 캠페인 네. 마케팅적으로. 네, 뭐 여러 가지 캠페인을 네, 하는데 뭐 네. 대표적으로는 브리즈런이라는 게 있고요. 아, 브리즈런. 네, 브리즈런은 이제 러너들이 워낙 많잖아요, 요즘에. 아, 네네. 한강, 그쵸. 뭐 네네, 울산, 예. 뭐 요즘 뭐 쓰레기도 주우면서 춘천. 걷기도 네. 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 단체들이 이제 걸으면 1kg당 한 팩을 기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그냥 운동 활동을 하는 건데 네. 그게 기부로 연계되니까 되게 거기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대기업의 스토리텔링을 많이 맡아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원래 스토리텔러는 아닌데 네. 이런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캠페인을 만들고 네. 그게 임팩트가 잘 나오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가 브리즈런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뛰면 그 뛴 키로수만큼은 생리대를 기부하고요. 키로스? 네, 네네. 뛴 키로수만큼 기부하니까 네. 그게 하루에 3번 뛰면 3번 다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러닝을 많이 해주셨고 또 거기서 산 티셔츠랑 굿즈 네, 판매를 네, 하는데 네. 그 수익금으로 아이들에게 네. 그 에어컨을 놔줬어요. 아이들 집에다가. 오. 왜냐면 아이들 집에는 선풍기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동식 에어컨을 놔줘서 네. 이제 브리즈가 이제 산들바람 이런 아, 뜻이라서 네. 아이들 집에도 산들바람을 여름에 선물해주자. 아. 그래서 그게 뭔가 기업들도 되게 재밌었던 네. 캠페인이다 해서 올해는 조금 소박 행사에서 크게 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아. 그런 기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너무 기대됩니다. 네, 하면 네. 꼭 같이 달려주십시오. 네. 네. 예, 산들도 이 그 선풍기나 에어컨이나 이런 거랑 또 관련이 또 될 것 같으네요. 네네. 예. 이제 그런 뭐 크라우드 펀딩이나 또 기업과의 어떤 콜라보를 통해서 그 저희 세움도 지금 그게 분기별로 하니까 연간 지원받는 금액이 한 2~3천만 원 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기업가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 가치는 네. 뭘까요? 일단 저희는 3가지를 놓고 네. 항상 고민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가? 네, 저희는 비즈니스라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수익 구조와 다시 기부를 다시 해서 돌아왔을 때 이게 계속해서 체인벨트가 돌아가는가? 네. 가 중요하고요. 지속 가능. 네, 지속 가능성. 네. 그 다음에 이게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가? 네, 이 네. 일이 반드시 필요한 건가? 뭐 예를 들어서 공공지원을 아이들이 생리대를 하는데 네. 아이들이 생리대가 공공지원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네. 이걸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전 이렇게 마케팅하는 사회적 기업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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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거를 네네네. 약간 네.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반드시 사회에 필요한가? 세 번째는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재밌는가? 아. 네, 저희는 이게 재밌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회사가 이제 10시 반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거든요. 네, 그리고 회사 내에서 아까 촬영 전에 잠깐 말씀드린 예, 예. 강아지도 예, 있고요. 네네네. 저희 막 맥주도 마시면서 일하고 조금 막 프리하게 일하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다들 실력 있는 약간 용병단 같은 느낌이어서 그래서 재밌고 이펙트를 막 내자. 네, 그래서 뭐 남들이 보기에 되게 재밌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자체도 너무 즐겁고.
네. 아, 그렇구나. 네, 이 지속 가능,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가? 그리고 재미있게 일하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회사 또 목표 중에 하나가 회사가 없어지는 거라면서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뭐, 네. 네. 늘상 예, 물어보시는데. 회사 폐업이 목표라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 국내 생리대를 지원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어지면 네. 저희는 생리대 사업을 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 네. 그거 말고도 사실 너무나 많은 콜라보레이션과 외주 요청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 더 하고 싶긴 한데 이거는 사명에 관련된 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더 많은 기업들, 더 많은 관들하고 같이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네. 이유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이건 아. 거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공교육 시스템이 갖춰지면 딜럽이란 브랜드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업트린 코리아는 사라져야 된다. 혹은 이걸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거를 더 잘할 수 있는 곳에 더 큰 자본력과 더 큰 임팩트로 이걸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늘상 테이블 위에서 논의하는 내용 주제들입니다. 예, 너무 멋지십니다. 보통 이제 비영리의 그 존재 이유가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션을 달성하는 건데, 물론 요즘에 이제 뭐 영리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명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사회 문제가 이제 생리대에 대한 문제가 정말 공공 안에서 모두 100% 다 해결된다면 네. 이제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날이 빨리 오고 또 새로운 산들산들 바람을 또 일으킬 소셜 체인지 메이커의 역할을 더 하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세움 그 TV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야기 한마디 해주시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너무 즐겁게 얘기 나누다 갑니다. 저는 인연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언제든지 힘드신 일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또 콜라보레이션 할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또 이걸 보고 있는 혹시 그 제도자 자녀분들 중에서 나는 이걸 위로를 얻었어요. 혹은 대표님과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면 와. 언제든지 저희 회사로 오시면 네. 제가 맛있는 식사 저희 강아지랑 같이 놀러 가서 맛있는 식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